하겠습니다. 먼저 본 장소의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현 성동공고 교장 선생님이신 강연흥 교장 선생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29회니까 저한테 1년 선배님들이 되십니다. 저도 감개무량합니다. 80년 2월에 제가 졸업하고 86년도에 여기에서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아서 있다가 다른 학교 돌아서 교육부, 교육청 이런 데 거쳐가지고 제가 작년 9월에 고교의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내년에 80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37년도부터 중고등학교의 그 병합과정이었다가 이 해방된 이후에부터 다시 또 카운트롤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줄었죠.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65회고 내년에 80주년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거 다시 올려서 리셋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셔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기대를 크게 하면서 왔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가 지어지는데 시설 장비까지 한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직업교육을 위한 고등학교 과정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시설로 환경이 없을 겁니다. 학교가 좋아진다는 것은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좋아진 것을 말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 9월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70%에서 90%가 잠을 자고 있고 휴대폰을 다 꺼내들고 오락을 하고 있고 실습장에 문을 열면 컴퓨터에 앉아서 전부 다 오락하기 바빴고 선생님들은 방치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추락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놀랐습니다. 이거는 조직된 무정부의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얘기를 면담을 해보면 학생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수업이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연티성 발언을 하고 그랬죠. 지금 학교 구조를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아니셔서. 선배님들이 학교 다니실 때는 인문계와 실업계가 있었죠. 그냥 딱 단순하게 실업계는 공고, 상고 크게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74년도에 고급 평준화가 됐는데요. 그전에는 일반계는 시험제도여서 뭐 서울, 경기, 용산 등등 무대공립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되다가 74년도에 지나치게 이제 과열 현상에서 평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는 이렇게 돌려서 초점으로 보고 실업계는 계속 연합고사라는 걸 쳐서 성적으로 가름을 하는 그런 시대를 거치다가 지금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면 그 이후에 끊임없이 차별화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좀 여유가 있는 계층. 그래서 외고나 특목고, 과고 등의 특목고를 만들어서 좋은 애들만 뽑아서 분질 집단이 되면 훨씬 더 가르치기가 쉽고 빨리 진도를 나가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트릭을 써서 각종 학교였습니다. 외고는 각종 학교. 정규 학교가 아니고 사이드에 각종 학교를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각종 학교는 후진 학교니까 막말로 니들끼리 알아서 해 교육과정. 통제 안 받으니까 그 틈을 비집고 일반 정규 교육과 안 하고 영어, 수학 이쪽으로 수능에 필요한 것만 들이다 때려가지고 공부시키니까 성적이 잘 나와서 그쪽에 우회로가 돼가지고 좋은 아이들이 가는 이상한 선순환 구조가 그쪽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자사고라는 게 한부탕 돼가지고 지금 중학교 졸업하는 아주 우수한 엘리트 집단은 외고나 과고 가고 그 다음에 자사고 가고 그 뒤에 못 간 아이들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의 상위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한 10% 넘는, 최소한 10% 넘는 아이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고 이 앞에 애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에 다 있고요. 그 아이들이 일반계 약간 있습니다. 약간. 거기도 그래서 많이 무너져 있죠. 한 30%에서 80~90%의 중간 집단 애들이 특성화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공부에. 우리 학교는 90% 넘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럼 90%에서 100%에 있는 바닥에 애들은 어디가 있는 일반계가 있습니다. 일반계 그래서 약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하고
뒤에 꼴찌들하고 약타봉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어디에 초점 맞출지 몰라서 일반계는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자녀들은 다 대학, 뭐 고등학교 졸업하셨을 테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학교의 예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은 제가 와서 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또 몇 개 있어요. 이 넓은 학교 공간 어디에도 담배 냄새가 없어요. 담배꽁초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대단합니다. 물론 다른 학교는 안 그렇습니다. 그럼 흡연율이 없느냐? 우리 아이들 조사를 해보면 흡연율이 꽤 높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면 담배를 하나도 안 핀다는 겁니다. 유리창 깨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하나 깨진 거 놔두면 다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그 부분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걸 유지하고 있고 1년 동안 학교 폭력 사안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폭대위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대책위원회. 워낙 심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이 폭대위가 열릴 이유가 없습니다. 폭력 사건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애들이 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부를 잘 못합니다. 공부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 그렇지만 착한 아이들 어떻게 살까? 아마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다가 아니면 좀 이기적인 사람들 만나서 노예처럼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착한 아이들. 만약 그런 아이들이 후배로 쭉 계속 간다면 선배님들 나중에 어디 동창회 나와가지고 그런 아이들 만나가지고 사실은 뭐 후배는 후배지만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거 문화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와서 모든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 담임선생님이 휴대폰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종례 시간에 나옵니다. 이거 심합니다. 인권위원회가 뭐 하고 이거 반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장이 강제할 수 없어서 학부모의 동의를 다 거치고 자율적인 회의의 과정을 거치는 형식을 취해서 꽤 오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 그래서 올해는 모두가 신입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껐습니다. 그리고 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교육이었을까요? 얘네들 중학교에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풀 수 있는 분수 덧셈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면 중학교 성적으로 70%.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산을 못하는 기초연산이 안 되는 애들이 중학교의 80, 90%.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수학 과정에 교육 과정에 보면 미적분이 있고 확률 통계 있고 수트 있고 이래요. 한 명도 알아듣지 못하는 혼자가 떠들다가 한 10분 후에 애들 다 자면 자기도 같이 노는 거죠. 무책임한.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9월 달에 3명의 선생님들한테 문서로 서면 경고를 해서 징계를 하고 연초에 3명을 5년 있어야 되는데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강제로 접어시켜버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네. 사실은 굉장히 선생님들한테는 엄청난 피로감을 주는 일인데 제가 후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애들 자습시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제가 모셔서 이 아이들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교재를 재구성해서 지금 있는 교과서를 다 버려라. 그래서 다 새로 방학 동안에 교재를 재구성했습니다. 이 아이들 수준이 맞게. 그리고 별도로 그것을 재본해서 인쇄해가지고 모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학 시간에 거의 99%가 퍼져 자던 애들이 수학 시간에 한 명도 안 자고 선생님의 수업을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걔네들이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위해서 학습하는 태도, 책임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체를 아셔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시고 그래야 학교 오시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감과 소외도 있지 않으실까 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 올해 이 3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외부 전문기관에다 맡겨가지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2주간은 수업을 하지 말자. 교과 수업 하지 말자. 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전공이든 애들 수업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애들 다 잠자고 있는데 혼자 떠들다가 선생님도 같이 놀아버리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빠진 독에 밑을 떼워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냐. 아이들이 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가. 자기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자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자각을 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뭘 좀 해보라고 해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전문가들을 투입시켰습니다. 2주일 동안 그 아이들한테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철저하게 유발시키자 이거였죠. 그 결과에 1억을 투입했습니다만 1억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그 들어가는 비용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만 애들이 자기로 돌아보고 울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안아줬어요. 여기 와서 애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 학교 지킴이 선생님이 우리 애들이 교장 선생님을 보고서 인사를 하는 각도가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얘기합니다. 네, 제가 뭐라고 좀 때려도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산 충분합니다. 근데 그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2월 달에 예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2월 달에 집행한 돈만 4억입니다. 한 달 동안. 그동안에 예산을 엉망으로 다 흐트려놨기 때문에 다 절감하고 긴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쓰는 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교실의 사물함을 다 바꿔줬어요. 깨끗한 걸로. 33개 교실에. 거기에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지역 주민과 이 지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연수기관으로 연수협력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1월 달에.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모셔다가 여기서 연수를 시킬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연수를. 바리스타하고 목공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저는 그거를 하는 이유가 여기다 연수를 시키면서 이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가 당신들의 아이들을 얼마나 삶을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1시간을 15시간 중에 1시간을 제가 쓰는 조건으로 목공방을 1억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4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어제 학부모 총회를 했는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 반은 전문 교과고 반은 일반 교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나 수학을 하지 못하면 걔는 도태되거든요. 반드시. 영어나 수학을 해야 되는데 일반교에 비해서 전혀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선수 학습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서 방과 후 학교를 별도로 익스트라 커리큘럼으로 계속 끌어나갈 생각입니다. 학부모들 다 모셔놓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석식을 매긴 다음에 자율학습실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감독하면서 자율학습실을 일반 사설 독서실과 더 좋게 꾸밀 생각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붙잡아놓고. 석식을 시키는데 애들이 경제 환경이 어려워요.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서 한 달에 8만 원 하는 식대를 4,000원이거든요. 20일 나온다고 보면. 식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식대를 학교에서 애들 밥을 먹이는 예산을 검토해봐라고 그랬더니 법률상 전체를 위한 예산을 일부의 학생들에게 쓰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막혔고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5회 선배님들 모임에 나가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님들 성동공업고등학교 장학재단이 있다고 어디 가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동공업고등학교 장학재단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비용 월 50만 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월 50만 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부끄럽게 생색을 내십니까? 그거 이자로 해가지고 준다고 해서 연 6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성동공업 장학재단이 있다고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도와주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그거는 선배님들이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생색을 하시려고 거기다 쌓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있는 동안에
학교를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1학년 들어온 아이들이 작년보다 성적이 올해 10%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기 경기 상고, 옛날에 명문이라고 해서 독수 상고 다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정책이 일반고 살리기 정책으로 간 거 아시죠? 일반고 살리기. 그래가지고 타겟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 하는 특성화고등부 다 떨어졌는데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중학교 모든 교장 선생님께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많이 알거든요. 인사 담당 장학관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편지를 다 써서 성적 50% 이내의 애들 보내주면, 네, 솔직히 저는 뭐 50% 넘어가도 다 오지만 이내 애들 보내주면 그 아이들의 삶을 내가 책임지게 해주겠다. 책임지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말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미래 꿈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3년을 지나면 재직자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재직자 전형. 수능 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3년 다닌 아이들이 응시하는, 고려대학도 있고 건국대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도 지금 1대1이에요. 응시하면 갑니다. 근데 못 가요. 왜요? 가서 등록금 내지만 떨어지거든요. 못 따라가죠. 그래서 제가 영어 수학을 반드시 시켜야겠다. 그래서 영어를 시킨 다음에 이 아이들을 좋은 곳에 직장에 취업시켜서 열심히 근무하고 야간이나 주말반에 개설을 하거든요. 그럼 4년 다니고 8년 다니면 상관없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사회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미래에 다시 이렇게 선배님들처럼 멋진 아이들이 돼서 선배님들 뒤를 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선배님들이 그 아이들을 끌어주실 방향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1학년 아이들이 이 스승의 날쯤 됐을 때 우리가 막 학교 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홍보를 나눠주는 거 별 의미 없을까? 하도 구태의원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은사님한테 가서 자기가 출신 학교의 교감쌤한테 가서 교장쌤한테 가서 제가 성동공고를 가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가서 인사하는 그 자체가 저기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홍보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진실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를 올해 저는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기적의 하나의 서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도 오늘 좋은 모임 가지시고요. 저는 29회인데 29회는 상회가 없더라고요. 29회에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선배님들의 모델을 따라서 이런 모임을 꼭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할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좋은 모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28 상회의 고문이신 김종관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 얼굴 뵈니까 걱정부터 좀 앞섭니다. 회장님이 물어봤더니 작년보다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옛날에 다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업하면서 어떤 일 하면서 아주 신나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적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 같거든요. 이 사장님 그러시죠? 근데 상황이 틀립니다. 예. 그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강의실에 갔는데 늦게 갔어요. 늦게 가서 보니까 칠판에 수학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서 그거를 베껴가지고 와서 그 다음 시간에 죽어라고 풀었는데 한 문제밖에 못 풀었대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거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고 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수학계에서 난제라고 학생들한테 소개한 거였는데 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페리 밀너 정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학계에서 유명한 그런 정리를 이 학생이 19살 때 했습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76년도 입학했으니까 잘 계산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19살에 이런 것도 하는데 여러분들 나이에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조금 경제가 어렵다?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저 대외 무역 의존도가 78%고 일본이 33%, 일본이 33%, 중국이 42% 이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들이 다 지금 죽을 쓰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유턴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도 1월 달에 그 수출 동향이 마이너스 18.5%라고 전 산업에 걸쳐서 경기가 하여튼 뭐 말할 것 없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 우리가 널널하게 자본이 많게 이런 호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늘 그랬습니다. 그 제가 제 친구한테 사업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사업 잘 된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데 왜 잘 된다고 그러냐 했더니 너한테 안 된다고 해서 네가 나 돈 도와줄 거냐? 아니라고. 그거 봐라. 우리 희망을 갖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CEO입니다. CEO를 다른 말로 해서 체크업 이모셔널 오프니스라고 해서 진정성을 갖고 직원을 대하라고 지난번 상회 때 제가 했던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은 직원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벌 수 있도록 잘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회 고문이면은 뭐 이렇게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오늘 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좀 많이 배우고 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왔습니다. 숙제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 19살 먹은 밀러, 존 밀러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모르고 하면 돼요. 어렵다고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구 총동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죠? 20회 졸업생 이진구입니다. 올해는 우리 28 청춘 상우회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이 정말 잘 되시고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28회 우리 동문님들은 저하고 공식적인 모임이 아마 세 번째일 겁니다. 작년에 송년회 때, 지난주인가에 그 시산제 때, 그 다음에 오늘 사무회 이렇게 제가 28이 우리 동문님들한테는 상당히 애착이 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자동차과를 졸업했거든요. 16회에서 시작해서 28회에 끝났습니다. 그 28회가 이제 자동차과 모임에는 제일 막내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자동차과 나와가지고 그 신진 자동차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동차 분야 평생 교육기관인 한국 오토모티브 컬리지라고 거기에 학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동공고의 자동차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재취업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죠? 우리 성동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동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덤으로 이제 정년을 저쪽에서 했으니까 덤으로 이렇게 산다고 그럴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교와 그 다음에 우리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모교의 그 강현웅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그 우리 총동문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확답을 지금 못 드립니다. 그 사실 그 교장선생님 우리 같은 이제 제가 이 동문회장 하기 전에도 이렇게 같은 모임도 있었고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김정관 교장선생님 참 두 분 우리 학교 모교를 위해서 그 이렇게 애쓰신 것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건
뭐 누구보다도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아마 제가 잘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지금 현직에 계신 우리 강현웅 교장 선생님, 아마 전국의 교장 선생님 이렇게 평가하면 아마 제일 1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이제 9월 달에 오셨는데 모교 발전을 위해서 뭐 제일 처음에 아까 1,000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건물 전부 개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 강 교장님이 교육부 계실 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종관 교장님께서 소프트웨어 이렇게 우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셔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좀 저는 이제 같은 동문 입장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강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부나 또는 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외부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따오시는데 그거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아까 뭐 방과 후 늦게까지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키겠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쓸 돈이 없어요. 사실 거기다 써서는 안 돼요. 맞죠? 교장 선생님? 예. 그래서 그 외에 뭐 공부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방과 후 학습실 도서관처럼 이렇게 사설 도서관 이상으로 깨끗이 해줘야 우리 학생들이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으려면 이 학생들이 저녁을 좀 먹어야 되는데 좀 그런 이제 사항은 학교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모교의 여러 선생님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신 선생님들은 이미 2월 말에 다 이렇게 다른 학교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유능한 선생님들은 다 여기도 이렇게 모셔왔어요. 우리 강 교장님 이렇게 모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총동문회에 지금 장학재단이 있는데 7억이 지금 있습니다. 7억이 잠겨 있는데 사실 요즘 이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동무님, 고모님들 이렇게 미도키 회장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좀 모으고 이랬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이거는 우리 몇몇 동문, 몇몇 회장님, 고모님 뭐 이런 분들만의 힘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예,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회장직을 맡으면서 제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동문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기수별로 이렇게 모임하는데 저 발벗고 뛰어갑니다. 봉투 하나씩 가지고. 그럼 총 동문회 쪽에 이렇게 좀 또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오전부터 저 동부지역 산악회 시산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복장이 좀 그런데 요 위에다 겉에다 이렇게 윈드 자켓 하나 걸치고 시산제 갔다가 여기 시간 맞춰서 우리 김대동 사무처장하고 같이 갔다가 거기 인사하고 같이 하다가 시간 맞춰서 이리 왔습니다. 어느 날 일요일 날은 4군데 시산제가 걸리더라고요. 차 끌고 4군데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우리 모두 동문들이 같이 하는 그런 동문회 이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17일 날은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경영하는 원주 문막 쪽에 동성정밀 LX라고 회사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해서 회장님하고 좀 우리 도와주십시오 말씀드리고 또 서로 그렇게 하겠다 회사도 이렇게 투어도 해봤습니다. 우리 28회 동기에 또 우리 사무회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문 여러분, 제가 여러분 회사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총동문회 앞으로는 큰 행사가 5월 1일 동문 전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 날 골프 대회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는 화계 세미나, 11월 말에 정기총, 이렇게 앞으로 4개 행사가 우리 총동문회에서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예, 여기 계신 28회 우리 동무님들, 후배님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사실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이 우리 총동문회의 운영은 사실 여러분들의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어느 데나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그런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동문회 와서 보니까 우리 총동문회 주관 그 산하의 우리 총산악회장님도 여기 와 계신데 매월 그 등산대회 있지 않습니까? 200명, 300명이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2만 원인가요? 회비 이렇게 냅니다. 엄청나요. 저도 거의 따라다닙니다. 근데 우리 총동문회 회비는 1년에 3만 원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됩니다. 우리 사무처의 운영 비용이 1년에 한 5천 가까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몇 분의 이가 아니고 체육대회 행사만 해도 약 4천에서 5천만 원 그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지금 김재동 씨하고 저하고 아주 몇몇 여기 27회 김승재 회장도 와 계신데 이렇게 목요일 날마다 저녁에 모여서 머리 짜내고 새로운 거 더 작년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동문인들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이제 80년사인데 그 80년사 지금 편찬위원회를 발족해서 우리 동문회 2층의 동창회 사무실에서 편집위원장 12회 이송식 선배입니다. 오늘도 저 동부지역 산악회에서 만났거든요. 이송식 선배가 거의 매일 와서 출근해서 컴퓨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들을 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동 처장도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쪽 저쪽에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가장 우리 동문 중에서 활동이 큰 우리 28회 동문님들의 활동사항 이거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록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랍니다. 붉은색의 열정과 원숭이의 지혜를 바탕으로 28회 상호회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성동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재도약과 큰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총동문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